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 이곳에 제주 목사 기검과 관련된 유적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는 방사탑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바닷가. 취재진은 도로 아래 해안 안반지대로 향했는데요.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이 구질막 동산 또는 뭐 병막이 모루 이렇게 원래 지명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여기가 좀 특별한 장소라면서요? 요즘 얘기하는 걸로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지만은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했었던 이런 지역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1445년 기검 목사 당시 제주의 한센병 환자들이 기거했던 구질막 자리입니다. 민가에서 쫓겨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기검 목사는 이곳에 구질막이라는 진료소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이곳에 표석을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표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비석이라는 것을 설치를 한 이후에 지금 와보니까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나환자들이 이렇게 어떤 한때는 뭐 한 500년 전이지만은 그런 거주했었다는 것이 좀 혐오스럽거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당초에는 저 뒤쪽에 있었던 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서 로 옮겨가지고 우리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또 다시 자리를 옮겼네요. 보니까 지금. 한참 동안 주변을 살핀 후에야 찾을 수 있었던 표석. 표석은 원래 구질막 자리가 아닌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지석에는 이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15세기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1443년) 어느 날 제주 목사로 부임한 기건은 제주 곳곳에 순시를 다니던 중 한 바닷가를 지나게 됐는데요. 아이고, 전생에 나가 무슨 죄를 져? 니한테 영 무서운 천년병을 들게 하신디. 아이고, 울지 맙소 어머니. 경희도 지금까지 잘 있었으게. 미안하다. 정말 나가 미안하다. 정말 나가 미안해요. 어머니. 아이고. 낭중에 만날 땐 부시름도 안 나고 침물도 안 나는 곱닥한 얼굴로 만나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낙이 어떡없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보름 세분한 나 막 추운 게 혼자 집이 가게 마시. 기어클라 혼자 가게. 아이고. 바닷가를 배회하던 모녀,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어머니. 저 위로 가야지. 우사 막 바당들의 감수가.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어머니. 집 방황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딸을 이끄는 어머니.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간 곳은 바닷가 가파른 절벽 위입니다. 딸의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두려운 어머니는 결국 딸을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기건 목사.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이 바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아이고, 저들은 천형병자들입니다요. 전형병자들. 그렇다면 대풍나가 아니더냐? 아니, 그러면 빨리 데려가서 구안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아이고, 누가 저들을 어떻게 구안을 합니까요? 에? 아이고, 그 천형병이라면 하늘이 내린 병 아닙니까? 아유, 서로 눈도 마주치려고 않는 듯요. 상황이 이럴진데 언감생심. 아이고, 인가에 다가가기라도 하겠습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저 사람들을 이대로 놔두면 어쩌란 말인가? 멀쩡한 사람도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 텐데. 아이고,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달리 무슨 방도가 있어야 말이지요. 아유. 허허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죽을 날만 기다린다니.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인데 주로 피부의 차가운 곳이라든가 손발 그런 피부 신경에 병균이 침범해서 불구를 일으키는 그런 병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인 여건과 상당히 비례하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 문화적으로 상당히 상태가 좋아져 가니까 이제는 그 병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화 환자가 약 1년에 20명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지금 전국에 17,000여 명의 환자가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안 될 말이야. 대풍나는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옮기는 병이 아닌데 말이야. 이런 무지할 때가 있나. 안 되겠어.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여봐라. 지금 당장 제주 목과 각 현으로 연락해서 현재 제주에 있는 대풍나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예, 알겠사옵니다요. 기건 목사는 그 즉시 제주 섬 안에 있는 대풍나, 즉 한센병 환자들의 현황을 조사토록 하는데요. 1443년에 간행된 조선시대 3대 의서 중 하나인 향약집성방, 여기에 한센병인 대풍나가 돌았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도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기건 목사가 재임 중이던 세종 27년 11월 6일에 보면 당시 제주목과 정의, 개정년에 대풍나가 유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벼랑 밑으로 떨어져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과 함께 구체적인 환자 수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445년 당시 제주의 한센병 환자 수는 69명, 그중 14명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센병이 유행하자 기건 목사는 세종 임금에게 주청해 제주, 정의, 대정 3읍에 한센병 환자들의 전문 입원 시설인 구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주 산야의 지천으로 나는 고삼이란 식물의 뿌리를 다려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상처 부위에 바르도록 하는가 하면 남녀를 구별해 수용하고 의복과 양식, 약품 등을 공급하는 등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관리에 들어갑니다. 약을 투여한다든가 치료를 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의식주 문제까지도 국가에서 이것을 책임져 가지고 했다는 말하자면 요새 개념으로 말하면 공적인 부조, 즉 사회복지에 합당한 그런 예우를 했다는 뜻이어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기건 목사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세종 임금님까지 이제 보고를 해서 그만큼 국가의 통치자가 이 참 시골이 그 소소한 인권 문제까지도 관여하도록 했다는 건 아주 그 세계적인 나관리의 효시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제주도 내 의생은 14명, 그중 3명을 한센병 구안에 힘쓰도록 한 걸로 봐서도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기건 목사의 배려를 엿볼 수 있는데요. 기건 목사가 설치한 구질막에서의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로 인해 한센병은 하늘이 내린 천연병이 아니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개념을 세워준 거죠. 기건은 정식 과거에 급제한 인물은 아닙니다. 세종 때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도 유능한 관리들이 발탁되던 때로 기건은 높은 학행으로 천거를 받아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정오품 사헌부 지평이 된 후 1443년 제주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기건 목사의 경우는 이제 목민심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문집류들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고집스러웠지만 아주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이제 묘사됩니다. 특히 이제 세조가 이제 단종을 죽이고 이제 왕위에 오르자 기건 목사의 경우는 이제 모든 관직에서 이제 등을 돌리고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비의 어떤 의리 정신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세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건 목사를 이제 관직에 등용하도록 이제 부르게 되자 결국 기건 목사는 청맹을 자기가 자청을 합니다. 전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송곳으로 누나를 이제 찌르려고 하더라도 기건 목사의 눈동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선비로서 한 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건 목사는 제주 재임 기간 동안에도 청백한 목민관으로 이름이 높았는데요. 그는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혁에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고려장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장 제도를 폐지하고 매장 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기건 목사로 여기에는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으리, 내일이 소인의 아비가 신선이 되는 날이온데 이게 등청을 하지 못할 듯 하옵니다. 자네 아비가 신선이 되는 날이라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선이 된단 말이냐? 그 소인의 아비가 이른이온데 제주에서는 나이가 이른이 되면 그 한라산에 모시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진상해서 앉혀 놓으면 그날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풍습이 있사옵니다. 하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기건 목사는 비책을 생각해내는데 내 옥황상제께 바치는 편지를 한 통 써줄 터이니 자네 아비한테 옥황상제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게. 자, 이걸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으라 하시게. 예, 알겠사옵니다. 이틀 후 부르셨습니까요, 나으리? 그래, 자네 아버님이 신선이 되셨는지 우리 함께 가서 보세. 이방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한라산 중턱에 다다른 두 사람. 잘 보게.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죽어 있었는데 배를 갈라보니 이방의 아버지는 기건 목사가 써준 편지를 꼭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옥황상제께 보내는 편지에 독을 묻혀 보냈네. 사실 저 뱀을 죽이기 위함이었지. 자, 이래도 사람이 신선이 돼서 올라간다고 믿을 텐가. 자, 어서 자네 아버님의 시신을 잘 추스려 관에 모셔 땅에 잘 묻어드리도록 하게.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제주도의 일반적인 상황은 이제 그래도 70세 이전에는 죽으면 이제 주로 풍장하는 구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버리는 게 이제 보편적이었죠.
있었고 70세 이상이 넘으면 이제 한라산에 가서 이제 버리고 오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된다는 이러한 어떤 믿음을 제주도민들이 이제 속설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기건 목사의 경우는 그것은 이제 유교적 덕목이나 예의범들에 어긋나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관곽을 짜서 그리고 이제 유교적 예의범들에 의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주민들을 교화를 시켜서 적극 유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린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지나던 기건 일행. 아니, 저기 저 바다에 동동 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불쑥 나타났다가 고꾸라지는 것은 또한 무엇이더냐? 예. 저것은 그 전복을 따른 해녀이옵니다. 저기 동동 떠 있는 것은 태왁이라고 하는데 그 전복을 따다가 잠시 의지해서 쉬는 것입니다요. 해녀라 하면 필시 아녀자란 말인데 지금 엄동설안에 이 추위에 그것도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따고 있단 말이냐? 물론 있죠. 그 진상이 겨울 여름을 따지겠습니까요? 그 진상할 양을 맞추려면 엄동설안에도 태풍이 몰아쳐도 저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어허, 어째 이런 일이. 백성들이 목숨을 담보로 저렇게 힘들게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도 모르고 내 지금껏 밥상 위에 올라온 전복을 맛있게 먹었구나. 여봐라, 내 다시는 전복을 입에 대지 않을 터이니 앞으로 밥상 위에는 전복을 절대로 올려놓지 말도록 명심하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기건 목사의 경우에는 제주 목사로 부임했을 당시에 제주 해녀들이 이 물질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애처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고역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자기가 부임해 있는, 즉 제주 목사로 있는 동안 아침 저녁 밥상에 또는 술안주로 전복을 바치는 것을, 올리는 것을 전면 금지를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런 제주도민들의 어떤 어려운 그런 고역, 그 전복잡이의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주도민들에게는 상당한 칭송되어지는 인물이었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짐은 물론 진상의 고역까지 떠나야만 했던 제주 해녀들. 진상을 빙자해 중간에 가로채는 일이 많아져 더욱 해녀들의 어려움은 가중됐는데요. 생사를 오가는 그녀들의 고된 삶을 기건 목사는 10분 이해했던 것이죠. 청렴한 관직 생활을 역임을 해서 청백리로서 칭송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그 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하나의 본보기로서 기건 목사가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든 이러한 기건 목사의 그런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하고 결백하여 절개를 지키는 것이 정의요,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복종시키는 것이 무라고 한 그의 시호처럼 백성의 고충을 헤아리고 선정을 베풀었던 청백리 기건 목사. 그의 업적은 500여 년이 지난 오늘 더욱 진하게 아로새겨지고 있습니다.